부터입니다. D-5일 행정 절차론 볼게요. 출제 유력한 테마만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지금 행정 절차법 사례 나왔는데요. 자, 먼저 갑이 공중 목욕 장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중 수지가 맞지 않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시장이 종전 요금을 환원할 것을 권고 지도했죠. 갑이 이에 불응하자 을시장은 갑자기 위생상태 불량 3개월 영업정지. 이상하죠, 여러분? 행정절차법상 권고 방식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위법이죠. 이것도 이제 등록을 하나 해놓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실 때 지금 행정지도 나왔잖아요. 행정지도가 아직까지는 여러분 사례형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핵심 테마 뽑는 거예요. 학원 강사님들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깐 저장을 하고요. 행정지도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원칙, 방식,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죠. 지금 반하고 있죠. 불이익조치 줬으니까. 자, 그 다음 방식에서 실명제,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등등. 사안에서 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지금 행정절차법상, 그죠? 자, 지도 방식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죠. 원칙입니다, 원칙. 네. 따라서 행정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럼 뭡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이죠. 일단 개념 한번 써볼까요? 개념? 행정지도의 개념이요. 자, 행정지도 개념. 자, 첫 번째. 자, 행정지도란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거나 그 다음에 희망을 표시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원래 상대방의 동의 또는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행해지는 비권력적 작용이나 행정 주체의 우위성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강제되기 쉽겠죠. 원칙 볼게요. 원칙. 자, 과잉금지 원칙이요. 자,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이죠. 자, 임의성 원칙이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 다음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항상 사례에서 이게 나와요.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자,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방식이요. 자,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요,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 밝혀야 하죠. 다음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행정지도를 행하는 그 행정처이겠죠.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죠. 의견 제출이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요.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의 공통적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의 지도 방식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결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 위법의 정도는요. 다수결과 판례,
중대 명백설에 의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법 1번 원칙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상 문제죠. 자, 지금 공동조사 중복제한, 그죠? 중복조사 제한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행정조사기본법에 나올 만한 게, 자, 일단 문제 볼게요. 자, 수입업체. 갑은요, 최근 수입해온 농산물에 대하여 자,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네요. 이에 갑은 중복적인 행정조사의 관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적인 행정조사. 이에 대한 행정조사 기본법상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거든요. 그러면 행정조사 기본법. 자, 조사 기본 원칙. 이거는 마찬가지죠. 행정조사 기본 원칙 2014년도에 나왔고, 작년에 여러분 행정조사 기본 원칙과 하자에 있는 행정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 원칙, 행정조사 방법 너무 중요하죠. 예. 그 중에 공동조사, 중복조사 이겁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상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원칙이요. 행정조사 기본법 4조 3항입니다. 그러면 자, 행정기관은요 유사하거나 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공동조사를 하고 중복조사의 제한이요. 제한. 중복조사의 제한. 그래서 먼저 공동조사 보면요. 대상이 있습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언제 하느냐? 자, 첫째, 당의 행정기관 내의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뭐죠?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때 공동조사 하죠? 당의 행정기관 내의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때 공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 공동조사는요, 그 행정조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요, 신청인의 성명이나 조사 일시, 신청 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그렇고요. 그 다음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돼요. 그 다음이요. 국무조정실장은요,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 운영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관계부처 장에게 공동조사 실시 요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복조사 제한이에요. 중복조사. 일단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뭡니까?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돼요. 중복조사 제한되는 거예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아니 됩니다. 다만 자 당의 행정기관이 자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자 위법하게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않죠? 다음이요. 자 행정조사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연히 중복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사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동조사 대상 두 가지 당해 행정기관 내의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 실시한다? 그럼 그때 공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그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때도 공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됐죠? 답안 저장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 자, 여러분 행정절차법 신고 나왔습니다. 신고. 아직 미기출입니다. 이 신고도요. 2019년도 청문 나왔고요. 청문서 반송 18년도 이후 제시 17년도 전자공청회 사전통지 등이 나왔고 아직 신고가 안 나왔어요. 2014년도에 자, 신고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2014년도. 무려 자, 6년 전에 한 번 더 기출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마이 문제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행정절차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요. 자, 개념, 요건, 자, 요건 내용, 다음 효력 발생, 자, 시점, 수리 거부나 신고서 반려 문제. 수리 거부만 원칙은 그거죠. 자,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자, 행정청이 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를 반려하더라도 자, 신고 효력은 발생하죠. 그 부분 대법원 원칙.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개념 중요하겠죠. 개념. 행정절차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개념이요. 그쵸? 자, 수리. 효력 발생, 수리. 그죠? 어쨌든 자체 완성적 이게 신고라는 거잖아요. 자체 완성적 신고. 자, 이때 수리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의 자, 수리는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자, 법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를 한다 해도요. 그 수리는요. 행정 편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 되고요. 그다음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고를 자, 행정청이 수리한다고 해도 이는요. 신고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않는 신고. 일단 개념 볼까요, 우리? 자, 개념부터 확인해야겠죠? 개념. 자, 법령 등에서 그죠? 행정절차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법령 등에서요. 행정청에 대하여 그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자,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자,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죠. 행정청의 자, 수리를 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이요. 자, 요건 내용. 자, 일단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어야죠. 두 번째, 자, 필요한
이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겠죠. 일단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필요한 구비 서류 당연히 첨부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요. 세 번째, 그 밖에, 그죠? 법령 등에서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해야겠죠. 심사요. 형식 요건, 원칙적으로 형식 요건 심사. 보완 문제. 자, 보완 요구할 수 있죠? 자, 보완 요구. 행정청은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됐다.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죠? 근데 신고서의 반환이요. 자, 행정청은요. 자, 신고인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자,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신고서 되돌려 보내야겠죠. 자, 행정청은 신고인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신고서 반환을 지킬 수 있죠. 다음, 효력 발생. 자, 첫째 시점이요. 자, 자체 완성적 신고 같은 경우, 자, 행정 절차 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어. 이때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 효력 발생이죠. 다시 행정절차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의 효력 발생하죠. 수리요. 수리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다고 해도 그 수리는 뭡니까? 단순 행정 편의로 해석됩니다. 근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다고 해서 신고로 인정되진 않아요. 네. 어쨌든 수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죠? 신고 필증이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신고 필증도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필증이 있다면 이거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알렸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신고 필증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수리 거부나 신고서의 반려요. 원칙. 원칙이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서 반려했다? 그때 반려하더라도 그죠? 신고 효력은 발생한가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서 반려하더라도 신고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이에요. 판례 입장 판례. 근데 여러분 건축 신고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축 신고의 반려의 경우 건축 신고는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수리 거부는 이때 건축 신고 반려에 있어서 수리 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하고 있어요. 수리 거부는 왜 그러냐?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판례가. 근데 건축 신고 반려의 경우 여러분 예외적으로 그 수리 거부는 항고 소송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당사자로 하여금 자 반려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당사자로 하여금 자 반려 행위로 인한 반려 행위 당사자로 하여금 자 적법성을 다투어 자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원칙은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자 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그 신고서를 반려하더라도 신고 효력은 발생이 되지만 자 지금 예외적 입장에 건축신고 반려의 경우 건축신고 반려의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그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 수리 거부로 인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서 그렇죠?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장차 있을지도 자,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타당하다. 법치주의 원칙에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행정 절차법상 여러분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신고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요. 자, 어떤 분이 또 댓글로 뭔가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지만 자료 영치 등에 관한 댓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죠. 자, 행정조사기본법. 자,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갑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스러운 증거물을 확보했네요. 자, 이 증거물에 의하면 현장 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이외의 그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서 사전 통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추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 통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이에 대해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증거물 영치와 조사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규정을 서술하라 이거죠. 뭐 추가 조사, 전문가 입회, 녹음 녹화 등. 그래서 그 자료 영치, 그죠? 그 다음에 조사권 행사의 제한, 추가 조사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게 있죠. 전문가 등 입회, 녹음이나 녹화. 자, 조사권 행사 제한입니다. 그러면 자, 행정조사기본법상 증거물 영치와 조사권의 한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써라. 행정조사기본법상 증거물의 영치와 중요하죠? 행정조사 방법.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료 등의 영치입니다. 자료 등의 영치. 일단 원칙이 뭐죠? 여러분,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자,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 이때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겠죠. 그 조사원이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 있죠.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을 영치하는 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또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 있죠.
그 다음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했어. 자, 영치 조서 두부죠. 두부를 작성해서 입회인과 함께 서명하라. 서면 하고 그중 일부 한 부를 자 입회인에게 교부합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 자 만약에 영치한 자료 등이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된다. 즉시 반환해야 돼요. 자, 즉시 반환해야 된 사유. 자, 사유 뭡니까? 자, 첫째, 영치한 자료 등을 검토 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죠. 당의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둘째, 당의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 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예요. 즉시 반환 사유입니다. 다음 조사권 행사의 제한. 자, 첫째, 추가 조사죠. 둘째, 전문가 등 입회가 필요하죠. 셋째, 녹음 녹화입니다. 녹음 녹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죠. 그 범위는 당연히 상호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이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당의 행정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의무까지 있어요. 자, 전문가 등 입회. 그쵸? 조사 대상자는요, 법률,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 받는 과정에서 뭐 좀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세무사나 회계사, 그죠? 변호사 등등. 그 다음 추가 조사요. 여러분, 중요한 이거죠. 자, 조사원은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해서, 조사원은요,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해서, 중요하죠?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자,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요,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그죠? 그때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사원이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원은요,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 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자,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자에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자료 등 영치 조사권 행사의 제한 문제요. 자, 정리했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 개인정보보호법. 2016년도에 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처리자의 조치사항,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리고는 2017, 18년도에 안 나오다가 작년에 개인정보 개념, 손해배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 검토해봐야겠죠? 네, 정보 처리자의 의무. 관련 사항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일단 통지는요, 자,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경우, 자,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자, 뭐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그 경위,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 피해를 자,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그죠? 이런 정보죠.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 대응 조치 및 자, 피해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정부 주체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자의 의무요. 자, 일단 첫째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 조치죠. 필요 조치를 해야 되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자,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해야 되죠. 그럼 신고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대통령이 정한 경우,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이게 1000만 건이죠. 자, 1에 따른 통지. 1에 따른 통지 및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통지.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필요 조치 결과, 대통령이 정하여 행안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말하는 거죠. 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죠?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 지원할 수 있죠. 신고 의무 있습니다. 누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즉 한국인터넷진흥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통제 나왔고요. 네. 다음이요. 역시 사전 통지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자, 사례형 40점 처리. 나온다면 사례형으로 나오겠지. 2017년도에 사례형이가 사전 통지 나왔거든요. 자, 그 이후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요. A는 전원형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서 관할행정청의 사업주 선정, 공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야, 편의 좀 봐줘 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제공했네요. 이후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자, 관할행정청 A씨는 A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아무런 통지 없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공개 입찰 신청을 거부했네요. 이때 A가 행정청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때 인용 여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쭉 한번 제가 봤던 문제니까. 자, 지금 문제 제기, 자, 사전 통지,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죠. 자, 견해가 대립한다. 네, 여러분 견해 대립하는 거 아시지만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판례 입장. 네.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검토, 사안의 해결 기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전 통지,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자, 문제 제기 볼게요. 자, 행정청이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었던 거죠.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의 처분이 사전 통지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수익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침입조 처분에 해당한다면 사전 통지 절차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되어 하므로 거부 처분의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죠. 일단 사전 통지 대상이에요. 사전 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죠. 이걸 사전 통지라고 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자, 사전 통지의 성질은요. 사전 통지를 받는 것은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로서, 그죠?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서 보호되죠.
따라서요,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전 통지는 의무적입니다. 면제 사유가 아닌 이상 사전 통지는 의무적이에요. 면제 사유가 뭐죠? 사전 통지 면제 사유를 적어야겠죠? 면제 사유. 첫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뭡니까?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죠. 자, 사안이에요. 사안 적용해봐야죠. 사안에서. 지금 사안은, 자, 사전 통지 제도는요, 여러분. 말씀대로, 자,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기 앞서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의무적 절차죠. 본 사안에서, 자, A가 어떻게 했습니까? A가, 자, 수사기관에 적발되어서 뇌물 공여, 뭡니까? 뇌물 공여 혐의. 혐의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거친 재판이, 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자, 사전 통지, 자, 면제 사유에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있으나 이 경우 재판이란, 자, 당해 처분에 대한 재판이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시, 자, 사전 통지는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기 앞서 반드시 행하는 의무적 절차입니다. 지금 사안에서, 자, A가, 그죠? 자,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뇌물 공여 혐의로, 자,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거친 재판이, 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하죠? 자, 이 사안에서 뇌물 공무원의 편의를 받으려는 명목으로 소정금 제공하였고, 이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어서, 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미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A가 주장하는 것은, 자, 이미 법원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다. 그죠? 재판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이란, 자, 당해 처분에 대한 재판이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자, 그죠? 지금 판례 같은 경우도 지금 진급 선발 취소 처분 사례죠. 자, 수사 과정에서, 자,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처분에 대한 재판이 아닌 경우는 적용될 수 없어요. 따라서, 그죠? 결론적으로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자, 사전 통지 절차가 반드시, 자, 선행되어야겠죠? 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차, 이제 큰 목차 3이요.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될까? 이거거든요. 자,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이, 자,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자, 견해 대립해요. 견해 대립한다. 왜? 신청의 경우에, 자, 긍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자, 거부 처분도, 자, 부당한, 자,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는 점. 그리고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자, 권익에, 자,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 등으로 거부 처분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부 처분도. 그러나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직은 자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아직은 자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대한 자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사전 그 토지의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죠. 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결론적으로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검토. 자 신청 전에는요. 신청 전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자 신청을 거부하여도요. 직접 당사자에게 권익을 판례 입장에 따르면 직접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죠. 따라서 거부 처분은 자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자 이미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사안에서요.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은요. 특별히 사전 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불리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의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기한 A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겠죠. 기각.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하죠. 꼭 정리하고 가세요. 자, 사전 통지 대상, 그 다음에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고 사안에서 그죠? 사안의 적용. 행정청의 자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불리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사전 통지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부 처분에도 자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거부 처분이 있어서도. 네, 하지만 견해가 대립한다. 수익적 행위의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자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가? 견해는 대립하지만 즉 신청 경우에도 견해에서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 견해, 긍정설. 신청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거부 처분도 부당한 행정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네. 이 말 꼭 써줘야죠. 이 앞에 전제가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그죠?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거 봤습니다. 검토. 판례 입장 쓰시면 되겠죠? 자, 사안 해결.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 특별히 사전 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불이익 처분이 아니고 자,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A의 행정청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봐서 제기한 A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된다. 네, 여러분 이 메커니즘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다음 많이 봤던 문제, 행정지도. 그다음에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면서. 그렇죠? 자, 이번엔 넘어가죠. 이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글쎄요, 이런 문제는 뭐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단문으로 요새 뭐가 나올지 몰라. 그죠? 행정절차법에 적용되는 영역,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 적용되는 영역. 이거 또한 정리하고 갈게요.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영역. 여러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죠? 처분. 자, 뭡니까? 적용되는 영역, 처분. 규정 내용이 그렇죠. 신고. 자, 행정상 입법 예고. 예고요. 그리고 행정 예고. 그 다음에 행정 지도. 여기 절차가 있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 9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첫째, 자, 국회 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에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국회 또는 지방 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둘째, 법원 또는 국회 군사법원이죠.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셋째, 헌법재판소의 심판 거쳐 행하는 사항. 넷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다섯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다음,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이요.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다음, 7번째,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 거치게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심사 청구, 해양안전 심판, 조세 심판 등 특허 심판이요. 특허 심판, 행정 심판, 그 밖에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다음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신청, 귀화, 다음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또 뭐 있죠?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미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등입니다. 9가지.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기억해야겠죠. 이런 거는 9가지 쓰세요.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법원, 군사법원의 재판에 가거나 집행을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거쳐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 행형, 보안처분.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자, 국가의 통일에 관한 사항 중, 자,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어떻게 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다음 심사 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 행정심판, 그 밖에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마지막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 출입국, 난민 신청,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다음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이 뭐예요? 어떤 처분이 이런 것들이. 일단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뭐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인정되는 상황이죠? 상황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사항이에요. 거친 사항은 여러분 행정절차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8, 9문제 보면서 웬만한 거 다 다뤘죠? 자, 행정절차법 사례 많이 다뤘고요.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뤘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다뤘죠? 지금 그다음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영역, 그 다음에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기본 원칙, 중복조사, 공동조사, 중복조사의 제한 문제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타 법들은 조금 다음 세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